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 혹시 영화 가버나움 보신 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 및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레바논의 빈민가 소년 자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극중 주인공 자인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동생 사하르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리듯이 시집을 가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엠번방 등 웹사이트를 통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이렇듯 힘없는 아동 및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성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할례란 중동 및 아프리카 등 30여 개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관습 중 하나입니다. 성년의식이라는 명목 아래 여성의 성기를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시술입니다. 이를 두고 세계보건기구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습은 여성의 지위가 낮은 문화권에서 여성의 성욕과 몸을 착취하기 위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살의 일부를 도려내는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이자 아동학대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 할례의 근절을 위해 유엔은 매년 2월 6일을 세계 여성 할례 금지의 날로 지정하여 할례의 참혹함과 피해 사례를 알리고 근절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예멘 등 이슬람권 국가나 힌두교에서는 일찍 결혼할수록 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으며 조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협력국 소녀들의 3명 중 1명은 부모의 강요 또는 종교적 관습을 위해 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으로 학업을 중단하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어 일자리를 갖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있던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인데요. 몽골인들은 유목 시절에 좋은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대체로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는 편입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같이 일하는 현지 동료 선생님의 아이가 4살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나이가 꽤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여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면 손자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8세 이전에 결혼한 아이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42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3만 8천 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혼으로 고통받는 여자아이들을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NGO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는 조혼 근절을 위해 조혼이 만연한 지역과 현황을 파악해 조혼 근절 캠페인을 펼치며 조혼을 한 여자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NGO인 굿네이버스에서는 조혼 방지와 출생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12살 라니는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 지부에서 진행하는 조혼 방지와 출생 등록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라니는 출생신고 등록증을 받고 자신이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고 보호받고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녀가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 등록을 해놓으면 조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혼 풍습, 여성 할례를 더 근절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이는 물론이고 2차 성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협력국의 여학생들은 생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소경을 맞이하고 있으며 인도 소녀들의 88%는 비위생적인 청과 곡물 껍질 등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경 기간 동안 소녀들을 생리오두막에 가두고 가정과 학교로부터 강제로 격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하루는 한 국내 NGO와 함께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떨어진 한 마을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충격적인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마을에 있던 한 7살짜리 소녀아이가 아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의 옆집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추행에 당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NGO 단체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아이와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국제구호 단체에서는 학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성교육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단어는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한 나라 중 하나이죠.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여학생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여자아이들의 조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지 교사들 역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심지어는 여자 봉사단원들에게도 하대를 하거나 몸을 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봉사단원들은 성차별적인 편협한 생각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 성교육의 빈도를 더욱 높여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불평등에 직면한 여자아이들의 문제들을 알리고 여자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월 1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자아이의 날입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자아이들의 문제는 내일이 아니라서, 국가가 달라서, 혹은 인종이 달라서 모른 척하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이 다가오면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